안녕하세요. 옆지병입니다. 옆지병이 유로 회원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주식 초보자분들이나 주린이분들 어디서 사야 하는지 어디서 팔아야 하는지 나는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공부하는 거 딱 질색이고 주는 떡만 받아먹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옆지병한테 문자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또 다른 유로방에 있는데 계속 손실 보고 있다. 네, 그런 분들도 옆지병한테 문자를 보내주세요. 회비는 싸게 하고 있습니다. 회비 싸게 하고 있고 한 달씩 하고 있어요. 관심 있는 분들은 문자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네, 옆지병은 종가 베팅 기술자고요. 이 종가 베팅으로 우리 유로 회원님들의 수익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네, 오후에 정해진 시간에 종목을 들이면은 네, 매수를 해가지고 다음날 아침에 수익이 나면 바로 이렇게 매도를 하시면 되고요. 또 직장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종가 베팅이 아주 이런 최적화된 매매법이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좀 한가하신 분들, 요런 한가하신 분들은 장중 매매도 참여를 해가지고 또 수익을 극대화하면 되겠죠. 요 장중 매매 같은 경우에는 성공 확률이 80% 이상 됩니다. 뭐 아주 이렇게 지금같이 막 장이 개폭락 그럴 때만 빼고 거의 다 성공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1%만 먹어도 좀 수익이 크게 날 수 있게 좀 비중을 좀 실어서 이렇게 매매를 하면은 아주 수익이 좀 극대화 될 가능성이 아무래도 높겠죠. 음, 관심 있는 분들은 네, 옆지병한테 문자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네, 주식이 힘들고 어려우신 분들 네, 많이 계시죠? 옆지병한테 오세요. 예, 제가 또 이렇게 종가 베팅도 이렇게 굉장히 잘 맞아요. 종가 베팅도 저번 주에도 굉장히 좋은 수익들을 많이 냈죠. 또7%낸 적도 있고 6%, 5% 네, 종가 베팅으로 아주 짭짤하게 많이 먹었었고 또 요번 주 같은 경우에는 요번 주는 이제 한 반반, 네, 한 월요일, 화요일, 한 수요일까지였나? 네, 한 월화수 정도는 예, 이렇게 종가 베팅이 아주 좋았는데 또뭐 목금 또 요정 이렇게 수목금 이렇게 될 수도 있고 네. 장이 아주 폭락을 했죠. 이렇게 장이 폭락을 할 때는 종가 베팅이 이렇게 잘 안 맞을 수가 있어요. 요럴 때만 빼놓고는 예, 다 잘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는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장이 이렇게 계속 안 좋을 때는 이럴 때는 종가 베팅을 안 하고 그냥 장중 매매 이런 걸로 대응하면 되는 것이고 뭐 또 다른 유로방 가서 계속 다 손실 보고 또 마음고생하지 마시고 옆지병한테 오세요. 제가 매일매일 꾸준하게 2%에서 3%는 꾸준히 수익 나게 해드릴 테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은 문자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코스닥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물론 양봉이 나왔어요. 물론 양봉이 나왔지만은 아직까지는 이 반전을 노리기엔 조금 그렇다라는 거예요. 상승을 할 수도 있죠. 상승을 할 수도 있지만 뭐 여기서 이렇게 박스권으로 왔다 갔다 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아직까지 그 장이 좀 불안해요. 불안하기 때문에 물론 여기서 이렇게 또 이렇게 십자가스러운 이런 캔들이 태어났지만은 이렇게 또 반등도 나올 수 있는 것이고 하지만 좀 조심을 해야 되지 않나. 네, 여기 밑으로 또 빠질 수도 있으니까요. 예, 뭐 아직까지는 섣불리 하락이 멈춘다? 네, 그렇게는 말하기는 좀 곤란할 수도 있다. 이것도 월요일날 이렇게 빠질 수도 있어요. 월요일날 빠질 수도 있으니까 일단은 좀 조심을 하는 게 낫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경남 스틸 종목 분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이거 원자재 가격 상승 뭐 그런 것도 있고 홍준표 이런 또
홍준표 영향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영향들이 있겠죠. 지금 상승을 좀 보였었는데 올라가다가 어떻게 됐어요? 올라갔다가 여기서 바로 쳐맞고 내려왔죠. 옆지병이 가장 여러분들한테 알기 쉽게 이 말씀을 이렇게 잘 드리고 있는데 이런 급락 급하게 떨어질 때 뭐라 그랬어요? 급하게 떨어지게 되면은 여기 121선 그리고 또 요 밑으로 내려오는 요런 21선, 61선 요런 거 가장 근접한 그런 이평선까지 올라가게 돼 있다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어요. 그죠? 그럼 급하게 떨어졌으니까 여기서 이렇게 옆으로 가다가 가장 가까운 선이 뭐예요? 여기 이거죠. 이 61선. 61선까지 그럼 도달을 하게 된다 그랬죠. 이렇게 상승하게 되고 또 여기를 뚫으면은 121선까지 이렇게 올라갈 수 있다. 여러분들한테 미리 다 말씀드렸어요. 이 지난 방송에서 그죠? 이 경남 스틸 요구할 때 다 말씀드렸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반등이 오고 그리고 또 여기서 올라가지 못하고 한 번 올라가면은 뭐 여기를 뚫고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거는 기술적인 반등이에요. 기술적인 반등으로 이렇게 박스권 만들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현상이 있어요. 네, 지금 보시면 이제 또 너무 내려왔다라는 거 올라갔을 때 이런 저항선들이 지지로 바뀌면서 지지가 돼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 올라갔다 쳐. 올라갔는데 여기 보면 61선 있는 데서 지지가 나와야 돼. 여기서 지지가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지지를 못 받고 다시 떨어졌다라는 것은 그만큼 안 좋다라는 거고 지금 뭐 물론 저점이 이렇게 올라간 상황이 저점이 올라간 상황이에요. 저점이 올라갔지만은 여기 고점이 낮아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고점이 낮아지면 어떻게 돼요?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고점이 낮아지면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점점 추세가 하향으로 꺾이게 되는 그런 상황이 올 수 있다라는 거고. 네, 주봉에서 보면은 뭐 여기서 매물 소화도 했고 그러면 뭐 거래량만 좀 붙여주면은 쉽게 여기 7,000원까지는 다시 오를 가능성이 있지만은 지금 일봉에서 상태를 보면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그죠? 그리고 또 월봉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상승을 했고 또 조정을 했는데 시가를 이탈했어요. 그죠? 시가 이탈했죠? 그럼 상승 파동이 하락 파동으로 바뀌었고 또 여기서 다시 상승이 나오고는 있지만은 요거는 이제 하락이 나오니까 작은 상승이 나오는 거죠. 작은 상승 그리고 다시 또 하락으로도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안 되려면은 이거를 10월선과 5월선 요거를 딱 잡아채야 돼요. 요거를 잡아채면서 올라가면은 또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HDC 현대산업개발. 네, 뭐 요거는 이제 지난 방송에서 말씀드렸는데 네, 이런 건설사는 다시는 건설을 못하게 만들어야 된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었죠. 아니, 그 아이파크 참 좋은 그런 아파트인 줄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개판으로 질 줄을 누가 알았나요? 시멘트가 굳기도 전에 그냥 뭐 5일 만에 한 층씩 후딱후딱 해치우라고 그런 식으로 해버리면 그게 아파트입니까? 뭐 소꿉놀이 하는 것도 아니고 그딴 식으로 아파트를 줘요. 그러니까 다 무너지지. 시멘트 줄줄 새고 다 붕괴되는 거죠. 여기서도 마찬가지. 여기서도 제가 뭐라 그랬어요. 요날이죠, 요날. 요날 양봉이 나왔어. 요날 양봉이 나왔지만은 뭐라 그랬어요. 이 양봉이 나왔다 그래서 멈추는 게 아니다 그랬죠. 이 멈추려면 어떻게 뭐 돼야 된다 해서 캔들이 옆으로 흘러가야 된다 그랬어. 옆으로.
캔들이 옆으로 흘러가요, 지금? 아니잖아. 어떻게 됐어? 밑으로 또 떨어졌어. 그죠? 이게 브레이크가 걸리려면은 아주 거래량이 극소로 작아지던가 아니면은 큰 거래량이 나와야 돼요. 양봉에서 큰 거래량이 터져야 돼. 그래야지 이걸 싸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샀거나 아니면은 거래량이 이렇게 작아지던가 미미하던가 그래야지 사는 사람도 적고 파는 사람도 적고 요런 상태가 돼야 된다. 그런 상태가 되는 것이 어떻게 되는 것이냐? 캔들이 더 이상 하락하지 않고 옆으로 이렇게 쭉쭉 옆으로만 이렇게 기어가는 거예요. 옆으로만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됐을 때 아주 더 이상 떨어지지 않는 그런 모습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네, 주봉에서 보면은 다 깨졌어요. 그죠? 뭐 저점도 깨지고 다 깨졌기 때문에 이거 한동안 이제 하락이 지속될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시면 되고 이 월봉에서도 마찬가지로 음양음으로 바뀌었어요. 양음양이야 좋은데 음양음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좀 줄여서 보면은 요런 부분에서는 좀 지지라인이 이렇게 좀 되는 자리인데요. 다 깨졌죠. 요런 데도 다 깨졌기 때문에 하락이 좀 지속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페노션. 네, 페노션 좀 줄여서 볼게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아마 수익 내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2020년부터 2021년까지 계속 상승을 했기 때문에 뭐 지금도 물론 요 싸게 사신 분들은 요런 데서 사신 분들은 수익이겠지만 네, 또 상승 가능성이 있는지 보자고요. 네, 일단 저점 보시면은 저점이 계속해서 낮아지는 걸 알 수가 있죠. 저점이 계속 낮아지죠. 그러다가 어떻게 됐어요? 점점 저점이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여기서는 이제 올라갔지만은 그리고 또 그러면 그럼 전고 돌파를 해야지. 그럼 요 전고 돌파 했어요? 못했죠. 전고 돌파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얘는 여기와 여기에 갇혀버린 거예요. 박스권으로 갇혀버렸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다시 밑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여기를 다시 이탈할 가능성도 커 보이죠? 네, 주봉에서 보면 아주 밑바닥인 걸 알 수가 있어요. 이 하락이 계속 내려오다가 지금 여기, 여기와 여기에서 살짝 박스권을 보이는 듯 하지만은 결국에는 밑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 120주선까지 내려올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보는 것이고 또 월봉에서는 어떻습니까? 월봉에서도 20월선 이탈했죠. 이탈했는데 자꾸 벼랑 끝에서 그냥 붙잡고 있는 것 같죠. 아슬아슬해요. 여기서 힘이 풀리면 어떻게 돼? 힘이 풀리면 그대로 이런 하락으로 이어질 수가 있다라는 거. 그대로 하락으로 이어질 수가 있다. 네, 카카오뱅크. 네, 이 카카오 형제들을 개인적으로 좋아하는데 뭐 각종 규제 이런 걸로 인해서 된통 얻어맞았는지 좀 떨어지는 그런 모습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 떨어질 때는 이거 뭐 어디까지 떨어질지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냥 내가 떨어지는 것을 아 나는 이 떨어지는 거 잡아가지고 좀 싸게 여기가 지금 이제 바닥이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사게 됐을 경우에 오르면은 좋은데 오르지 않으면 어떡해요? 그러면은 아니 내가 여기서 이제 바닥인 줄 알고 샀는데 또 지하 1층, 2층, 3층 또 계속 내려가면 어떡해? 그러니까 이렇게 떨어질 때는 사는 게 아니다 그랬죠. 사는 게 아니고 그럼 어떨 때 사야 되냐? 어떨 때 사야 되냐면은 이런 식으로 옆으로 이렇게 흘러가거나 계속해서 옆으로 흘러가거나 아니면은 다시 V자 반등이 나와야 돼요. V자 반등이 나오면서 이런 이런 자리들을 다시 뚫고 올라갈 때 사는 게 아니라 올라갔다가 다시 한번 떨어져서 이렇게 살짝 조정을 받을 때, 요럴 때 조정을 받을 때 사는 것이지 지금 이렇게
떨어질 때 사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뭐 여기서 잘 잡으면 싸게 살 수도 있겠죠. 하지만 여기서 잡았는데 끝도 없이 계속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뭐 물론 끝도 없이 떨어지진 않겠지만 네, 뭐 주봉에서도 지금 이런 저가를 보시면은 여기서 또 이탈을 했어요. 그죠? 요것만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쉽게 알 수 있는 거예요. 요것도 보여요. 월봉에 처음 시작하는 시가를 이탈했죠? 그러면 어떻게 돼서 하락이 계속 지속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삼육물산. 네, 삼육물산 같은 경우에 이거 뭐 볼 것도 없이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죠, 요거. 보세요. 자, 저점이 어떻게 돼 있어요? 계속해서 밑으로 빠지고 있고, 또 올라가는 것도 시원찮죠. 올라가는 것도 뭐 송곳으로 찌르는 듯이 그냥 쭉쭉 올라갔다 빠지고 쭉쭉 올라갔다 빠지고 이 형편없다. 종목 자체가 형편없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주봉에서 봐도 역시 뭐 칼로 찌르는 듯이 펜싱하는 것 같죠. 약간 펜싱하는 느낌 요렇게 이런 종목들은 올라가지 못합니다. 이거 그냥 장난치는 거예요. 싸게 사가지고 개미들 꼬셔가지고 끌어올린 다음에 팔아치우고 또 여기서도 개미 꼬드겨서 팔아치우고 치는 수익 나니까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월봉에서 보면 어때요? 월봉에서도 보면은 이렇게 20월선 밑으로 쭉 캔들이 이렇게 조박조박 붙어 있죠. 여기를 돌파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돌파하지 못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주가는 계속해서 밑으로 빠질 수뿐이 없다라는 것이죠. 네, 삼성중공업. 네,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여기서 큰 하락이 한 번 있었네요. 그죠? 여기 요렇게 V자가 큰 게 두 개가 있고 그리고 또 얘는 여기보다도 여기가 더 하락이 나왔어요. 그죠? 그러면 어, 이 V자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런 V자들이 생겼을 때, 제가 뭐라 했어요? V자가 생기게 되면 정고점을 반드시 뚫어야 된다 그랬어요. 정고점을 반드시 뚫어야 된다. 그래, 여기를, 뚫고 올라가서 확실히 지지도 받고 다시 상승을 했을 때 이 V자는 없어지는 거예요. 하지만은 지금 상황을 여기서 뚫고 올라갔어요? 못 갔잖아. 여기서 못 가니까 여기에 대한 1.5배나 2배 더 큰 V자가 나올 수 있다. 여러분들한테 계속해서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리죠. 그럼 여기서 어떻게 됐어요? 여기서 다시 또 이런 큰 하락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기서 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보면은 이렇게 여기서 정고점을 돌파했잖아요. 그죠? 여기서는 이 V자에 대해서 정고점을 돌파했죠. 하지만 뭐라 했어? 지지가 되고 다시 반등이 나와야 된다 그랬어요. 지지가 됐어요. 여기선 지지가 안 되잖아. 지지가 안 되니까 다시 큰 V자가 나오는 것이에요. 그리고 지금 여기를 또 뚫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여기를 또 돌파를 해야 된다라는 거. 여기를 또 돌파를 해야 되는데 돌파 못 하잖아. 그죠? 여기까지 왔다가 살짝 죽었다가 다시 또 여기 이렇게 상승시켰다가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이거 죽었다 깨도 올라오기 힘들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네, 주봉을 보면 어때요? 주봉에서도 마찬가지죠. 이런 식으로 큰 V자가 나오고 또 작은 V자가 나오면서 위에 또 저항대 120주선, 60주선 이런 저항대들을 뚫고 올라가기 힘들어 보이고 또 월봉에서도 어떻습니까? 네, 월봉에서도 지금 보면은 이런 식으로 큰 하락, 짧은 상승.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큰 하락, 짧은 상승. 그러면 다시 하락. 이런 식으로 이어질